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제13강. 오늘은 병원 코디네이터한테 필요한 복장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미지 메이킹의 이해, 그리고 이미지를 관리하는 방법, 표정을 훈련하는 방법까지 우리 같이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죠? 자, 기분 좋다고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별로 보기 좋지 않다고 느끼셨습니까? 자, 각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길 바라고,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유니폼을 입는 직종들이 있죠. 모든 직장이 다 유니폼을 입지는 않는데 유니폼을 입는 직장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자, 유니폼은 직장마다 양식이 통일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어떤 집단이나 어떤 조직들이 업무 활동을 할 때 입죠. 그리고 이 유니폼은 그들이 업무를 하는 목적에 따라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복장도 그렇고 색상도 그렇고 뭐 머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모자를 쓴다든지 하는 것까지도 기능성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폼을 입는 사람은 내가 이 조직의 일원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주고, 그리고 외부인으로 하여금 일체감을 갖게끔 하는 그런 능력이 있지요. 자, 그리고 외부 사람하고 내부 직원을 구분하게 하는 그런 구별하는 기능까지도 유니폼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수술실에 가면 의사들이 초록색, 간호사들도 초록색 옷을 입었잖아요. 자, 수술복이 왜 초록색인가? 자, 수술실에는 여기 보시면 조명이 굉장히 밝지요. 그런데 수술을 한참 하다 보면 환자가 많이 출혈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다른 사람이 흰 가운을 입고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빨간색하고 보색으로 나와 있는 이 초록색의 잔상이 남게 돼요. 그래서 이 잔상이 시야를 혼동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막고자 수술실에서는 청록색의 수술복을 입습니다. 이런 정도 상식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니폼을 병원 코디네이터가 입는 병원도 있고 입지 않는 병원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안 입는 병원이 많았는데 요즘은 입는 병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통일성, 그 다음에 우리 조직임을 외부인에게 금방 알게끔 하는 이런 역할이 필요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올바른 유니폼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볼게요. 유니폼은 청결하고 품격 있고 절제되게 입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유니폼은 단추가 제대로 채워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폼은 그 조직의 실력을 반영하기 때문에 구겨지지 않도록 단정하게 입어야겠죠. 그리고 유니폼에 뭐 블라우스 밑에 뭐가 비친다든지 하는 것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소매를 걷을 때는 깔끔하게 접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명찰을 다는 경우에 명찰은 외부인이 볼 수 있도록 똑바로 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명찰 말고 목걸이 형태로 된 것을 사용하는 병원들도 많은데요. 직원들이 그걸 뒤집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적합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겠지요. 자, 특히 여성의 경우에 블라우스를 입는 경우에는 비치거나 단추가 너무 밑에 내려와 있어서 앞트임이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여러 가지의 병원 가운들인데요. 대체로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단정한 가운을 입고 있는 코디네이터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손님들이 신뢰하겠죠. 자, 그래서 옷은 때와 장소, 상황에 맞추어서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의 복장도 오가면서 환자들을 만날 때 사복을 입고 만났을 때 굉장히 뭐 실망하거나 아니면 여전히 신뢰를 주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로서 출퇴근 시의 복장도 좀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맨 첫 번째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근무하다가 잠시 외출을 하는 경우에 근무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는 것이 좋은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 뒤에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원 아닌지 바뀐지, 그 다음에 실내 온도나 계절, 그리고 내가 고객과 응대하기에 적합한 복장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가운들 전부가 고객을 응대할 때 전혀 불편함을 주거나 내가 불편하지 않는 가운들로 되어 있지요. 자, 유니폼을 입지 않는 경우의 예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유행을 타지 않는 스타일이 근무복으로는 좋겠죠. 이것은 남성의 유니폼이 아닌 사복을 입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남성들의 경우 상의 자켓을 벗어놓고 셔츠만 입고 근무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조금 장식이 있는 셔츠를 입거나 조끼를 입거나 계절에 따라서는 이렇게 체크무늬라든지 하는 색상의 셔츠를 입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맨 첫 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을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자, 병원 근무자들과 외부인들의 의견이 많이 다르죠. 자, 병원 근무자 입장에서는 병원마다 정기적으로 가운을 세탁하고 수술할 때 다른 옷을 입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 의사가운과 간호사복은 환자하고 보호자가 직종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작업복 정도다 라고 생각하는 반면 환자들이나 소비자들의 입장은 조금 다르죠. 흰 가운은 물론이고 수술복 차림으로 오는 사람도 많았다. 자, 이것은 손님의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도에 병원 종사자 복장 권고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병원에 전달을 했어요. 이 내용은 개인위생을 준수하자, 손 씻기 등, 그 다음에 근무복은 항상 깨끗하게 입자, 머리는 단정하게 하고 장신구는 되도록 자제하자, 근무복을 착용하고 외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자. 미국에서는 수술복을 입고 외부에 나가면 안 되게끔 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염이 있을 때는 일회용 덧가운 이것들을 입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복지부에서 권고안을 냈는데 의료계와 일반 시민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의료계에서는 의료인의 복장까지 법으로 강제하냐라고 하면서 악법이다 라고 하는 반면에 일반인들은 환자 보던 옷으로 그냥 식당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싫고 또 식당에서 밥 먹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그 옷으로 환자를 보는 것도 싫다. 그게 정말 작업복이면 작업하는 근무지 안에서 입어야 될 거 아니냐. 뭐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청소라든지 하는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외출할 때는 그걸 벗어놓고 위에 뭐 점퍼라든지 뭐 이런 걸 입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꼭 병원 근무 가운만 입고 나오는 것은 시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의견까지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이제 여성과 남성의 복장을 한번 점검하는 리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 앞머리나 옆머리가 이마와 귀를 가리지 않는가? 얼굴에서 표정, 우리 이건 이미 했지요. 그 다음에 식사한 후에 치아 사이에 음식이 묻어 있는지, 화장이 뜨거나 번질거리지 않는지, 손톱이 길거나 매니큐어가 너무 화려하지 않은지,
근무복은 단정하고 너무 꽉 끼지 않는지, 액세서리가 너무 크거나 화려하지 않은지, 그다음 스타킹 같은 경우에는 발목이 돌아가 있거나 스타킹 올이 나가지 않았는지, 신발은 청결하고 걸을 때마다 따각따각이라든지 찍찍하는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남성을 보겠습니다. 남성도 머리가 이마와 귀를 가리지 않는가, 밝은 표정인가, 똑같지요? 그 다음에 남성의 경우에는 특히 셔츠를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남성의 경우에는 시계가 정말 어디 놀러 갈 때 쓰는 시계라든지, 아니면 요즘 목걸이 하는 남성들도 많아서 이 목걸이가 너무 굵거나 큰 것이 비치지는 않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남성은 벨트가 너무 정장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 다음에 너무 고가의 뭐 유명 브랜드여서 좀 일반 사무복으로 사용하기에 불편할 정도의 고가품은 아닌가. 그 다음에 양말은 요즘 컬러 양말들도 많이 신잖아요. 그래서 어울리는가. 신발 역시 걸을 때 소리가 나는 재질은 아닌가. 이런 정도를 여러분이 점검표를 만들어 놓고 그 식사하시고 나서 출근하고 나서 이렇게 점검하신다고 하면 병원에 맞는 정갈한 차림, 그리고 신뢰를 주는 차림을 주는 코디네이터로서 여러분이 활동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